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시한부 4개월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선고받은 절망적인 진단.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뉴욕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 의사십니다. 20년 경력의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의사였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실화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간 사연을 소개하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의료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로렌스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뉴욕 메이필드 종합병원의 내과의사 데이비드 로렌스 가명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흰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왔죠. 사람들은 저를 기적의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포기했던 환자들도 제게 오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고들 했으니까요. 제 진료실 벽에는 감사패들이 가득합니다. 데이비드 로렌스 선생님께 당신은 저희 가족에게 두 번째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런 글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병원 동료들도 저를 최고로 인정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는 답이 없는 문제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날 제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 리처드 로렌스가 진료실 문을 두드렸을 때였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검진이려니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가끔 제게 검진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버지는 평소답지 않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고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별거 아니야, 데이비드. 요즘 조금 피곤하고 밥맛이 없는 것 같아서. 나이 들면 다들 이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 들어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구나. 처음에는 단순 고혈압이나 협심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고 혈압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혈관 조영술 사진을 보면서 느낀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요 혈관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고 곳곳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거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발견됐죠. 로렌스 박사님, 이건 심각해 보입니다. 평소 저를 데이비드라고 부르던 동료가 갑자기 로렌스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혈관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주요 장기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정밀 검사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희귀성 혈관 질환. 그것도 말기 증상이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치료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 병이었습니다. 수술을 시도하자니 혈관이 너무 약해서 위험했고 약물 치료만으로는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었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면서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지만 정작 제 입으로 이 말을 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길어야 4개월입니다.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진단을 수없이 내렸지만 정작 제 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죠. 그저 진료실 의자에 무력하게 앉아 제 앞에 놓인 검사 결과지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괜찮아. 아버지는 널 믿는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제 앞에서 힘없이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서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자부심에 찼던 제가 정작 가장 소중한 아버지의 생명은 지키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쌓아온 명성도 실력도 자부심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 자료실을 뒤졌습니다. 비슷한 증례가 있는지, 혹시나 놓친 치료법은 없는지. 하지만 찾을 수 있는 건 절망뿐이었죠. 제가 알던 모든 의학 지식이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의사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그저 아버지를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챕터 2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아버지의 병을 발견한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제 담당 환자들을 다른 의사에게 인계하고 오직 아버지의 치료법을 찾는 데만 매달렸죠. 의학도서관에서 며칠을 지새우며 관련 논문들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미국 전역의 의료진들에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혹시 비슷한 케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치료법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존스 홉킨스 병원, 메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에 두세 곳의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우리도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뉴욕 메이필드 병원의 한 교수님이 마지막 희망을 주셨습니다. 데이비드, 수술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나? 위험하긴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시작된 지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아버지의 혈관이 너무 약해서 작은 자극에도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수술은 중단됐지만 그 짧은 시도마저 아버지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동료 의사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맸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국제의학 커뮤니티에서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세종대학병원 희귀혈관 질환 새 치료법 개발. 혈관 재건술 성공률 85% 달성.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병원들도 포기한 질병을 한국에서 치료한다니. 더구나 85%라는 높은 성공률이라니. 의심스러운 마음에 더 자세히 찾아보니 세종대학병원은 최근 5년간 혈관 질환 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환자 맞춤형 혈관 재건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술이 아닌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김현우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세종대학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 그동안의 치료 기록, 검사 결과, 모든 자료를 첨부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환자의 치료 요청에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응답할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답장이 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저희가 아버님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위중하시지만 저희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오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치료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듣지 못했던 희망의 메시지였죠. 더구나 그들은 제가 보낸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구체적인 치료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죠. 데이비드, 넌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한국이든 어디든 난 널 믿는다. 그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그날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비록 멀고 낯선 나라였지만 그곳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챕터 3 믿음의 도전, 한국으로.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겠다는 제 결정에 가족들은 처음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하셨죠. 데이비드, 정신이 있니? 미국 최고의 병원들도 포기한 병을 한국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게다가 아버지 상태가 이렇게 위험한데 24시간이나 되는 비행을 어떻게 버티시겠어?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비행 중에 아버지 상태가 악화되면 어쩌나, 한국에 가서 실망하게 되면 어쩌나. 많은 걱정이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주치의였던 톰슨 교수는 제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약품들을 준비해 주시고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의료기기도 챙겨주셨죠. 데이비드, 자네가 하는 선택을 믿네. 이건 내가 준비한 응급키트야. 부디 쓸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 모르니 꼭 가지고 가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고려해 최대한 편안한 자리를 확보해야 했고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항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죠. 다행히 대한항공은 저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특별히 비즈니스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데이비드, 잠깐 이리 와보거라. 네, 아버지.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었나 싶어서. 미안하구나. 넌 늘 아버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는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허허, 이제 내가 나를 살리려 저 먼 나라까지 데려가려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날 밤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평생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뉴욕 JFK 공항은 쌀쌀한 아침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공항으로 들어서는데 뜻밖의 광경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함께 일했던 병원 동료들이 한 명 둘씩 모여 있었던 거예요. 데이비드, 꼭 성공하길 바라네. 로렌스 선생님,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예상치 못한 송별회에 아버지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14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기내 압력 변화 때문인지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승무원들은 저희를 특별히 신경 써주었고 산소 마스크도 수시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비행 중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실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준비해간 응급약이 효과가 있었지만 그때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도착합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의 저녁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나오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종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특별 구급차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로렌스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님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희망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세종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과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병실은 마치 작은 집무실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첨단 모니터링 장비는 물론이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전문성이었습니다. 김현우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이미 아버지의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분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시도했던 모든 치료법의 한계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로렌스 박사님, 저희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아버님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김 교수의 말씀에 저는 처음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병원들이 모두 포기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심지어 영양팀까지. 그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아버지의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희귀병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는 혈관 협착증의 특이 사례입니다. 김 교수가 스크린에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와 혈관 재건수를 결합한 혁신적인 치료법이었는데 이미 여러 차례 성공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치료법을 시도하지 않은 건가요?
제가 묻자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일 겁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저희는 조금 더 도전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물론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하지만요. 실제로 그들의 치료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의료 시스템과도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모든 의료진이 모여 아버지의 상태를 논의했고 그날의 치료 계획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견 조율 과정이었습니다. 혈관 상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오늘은 약물 용량을 조정하는 게 어떨까요?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양 상태를 좀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검사 결과를 보니 단백질 수치가 조금 낮더군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열이나 위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산소 포화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었죠. 데이비드,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구나.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 아버지의 이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말씀조차 힘들어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이런 변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은 아버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간호사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녁에 환자분이 평소보다 식사를 잘 하셨어요. 혹시 약물 반응이 좋아진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혈액 검사도 한번 추가로 해보시죠. 이런 작은 관찰들이 모여 치료의 방향을 결정했고 결국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촬영한 CT에서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혈관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렌스 박사님, 이제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을 시도해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 교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은 제가 가졌던 모든 의구심을 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준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아버지의 혈관 모형을 만들어 수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일이 다가왔고 수술실로 들어가시는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데이비드,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이 훌륭한 의사들을 완전히 믿는다. 내가 날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보낸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8시간. 제가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수술을 집도했지만 이렇게 긴장되고 두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 앞 벤치에 앉아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수술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김현우 교수님이 이끄는 수술팀은 새벽 3시부터 수술 준비를 시작했고 실제 수술은 아침 7시에 시작됐죠. 처음 3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해줄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수술 시작 5시간째, 갑자기 수술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하게 수술실을 드나들었고 피가 든 팩이 연달아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였던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로렌스 박사님,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실에서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혈관이 예상보다 약했고 봉합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이어서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두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개발하신 특수 봉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차분한 대처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수술을 중단했을 텐데 이곳의 의료진들은 마치 이미 예견된 상황을 대하듯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1시간 후 출혈은 완전히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개발한 새로운 봉합법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후 수술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마침내 오후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죠. 아버지의 주요 혈관들을 성공적으로 재건했고 줄기세포 치료도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긴장을 완전히 놓을 순 없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거였죠.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신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정신이 흐릿하셨지만 곧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살았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의료진들도 기뻐했습니다. 특히 밤낮으로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생님들은 마치 자신의 가족이 회복된 것처럼 기뻐하셨죠. 회복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수술 후 관리에도 같은 열정을 보여주었거든요. 재활치료사는 매일 병실을 방문해 아버지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도와주었고 영양사는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특별히 구성해 주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저희는 수술의 성공만큼이나 회복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니까요. 간호사들은 6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야간 근무자들도 같은 열정을 보여주었죠. 한밤중에 들른 병실에서 간호사가 아버지의 이불을 정성스레 덮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곳 의료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아버지는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거리가 늘어났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날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난 아마 살지 못했을 거야. 이곳의 의사들은 단순히 의술만 뛰어난 게 아니야. 그들의 진심과 열정, 그게 날 살린 거란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의사로서 20년을 살아왔지만 이곳에서 저는 의술 이상의 것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보살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챕터 6 새로운 시작, 그리고 깨달음. 수술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김현우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최종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어요. 로렌스 박사님, 아버님의 회복이 놀랍도록 안정적입니다.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전문성은 제가 알던 의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의료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고 저는 또다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실 수도 없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수간호사 김미영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아버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에서의 3개월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아버지의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 말에 김현우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로렌스 박사님께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미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무엇보다 환자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의료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료진 간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우리 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협진 시스템, 환자 중심의 치료 방식, 그리고 의료진 간의 소통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보여주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젊은 의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실제로 몇몇 의사들은 한국의 병원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병원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전체 의료진이 모여 어려운 케이스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상세한 설명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주 골프를 치러 가실 정도로 활기차신데 특히 손녀들과 놀아주시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가끔 한국의 의료진들과 화상통화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걸 봅니다. 데이비드, 나는 이제 알겠다. 의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아버지의 이 말씀은 이제 제 진료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으니까요. 의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료는 환자의 몸만이 아닌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임을 저는 이제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제게 보여준 그 헌신과 열정을 본받아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 스토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토리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 분을 추첨하여 직접 선물을 보내주신대요. 당첨자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